자, 고등학교 1학년 예비고1 공통수학원 시작하고 오늘은 이제 함수 부분 문제들을 보면서 얘들 조건이 어떻게 의미하는 건지 그 같은 의미가 어떤 게 있는 건지 얘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페이지는 147페이지 펴시면 되고요. 거기에서 이제 유형 대표형 44번 문항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형 44번 문항을 보게 되면 2차 함수에 대해서 표현했고요. 자, 첫 번째 조건 2차 함수가 나왔어요. 자, 2차 함수가 나왔으면 2차니까 뭐겠어? 당연히 개수가 뭐가 아니다? 0이 아니다 라는 걸 맨 처음 떠올려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뒤에선 또다시 나온 게 함수에 대한 표현이에요. 기존에 배웠던 방정식 같은 경우는 식에 대한 이제 위치나 혹은 종류에 대해서 꾸며주는 문제였다라고 한다면 이번에 얘기하는 함수가 돼 있죠. 함수에 대해서는 함수는 성질에 관해서 꾸며서 문제를 내겠다라고 알 수 있게 되겠죠. 성질에 관해서 꾸밀 거고 그 성질에 관해서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이거를 분명하게 구분해 달라라는 얘기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2차 함수라고 얘기했으면서 y는 마이너스 x제곱에 마이너스 6x에 플러스 4m에 마이너스 7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얘들의 그래프의 꼭지점에서 2, 4분면 위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요소는 얘가 2차인 거니까 얘들 형태에 대한 분석이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얘들 조건 다음에 2, 4분면이라는 얘기예요. 자, 첫 번째 조건인 이제 2차 함수에 대해서 표현을 했잖아요. 맞죠? 자, 2차 함수에서 얘들에 대한 표현을 한번 잘 볼까요? 여기서 고정된 항이 어디 위치와 어디 위치로 보여요? 상수항이 고정이 돼 있어요? 항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1차와 2차에 대한 거고 맞지? 거기 앞에 있던 상수항들에 대한 개수를 잘 봐. 4n-7이라서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변동이 있는 상황 아니야? m 값에 따라서 상수항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는 부분은 어디랑 어디야?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6이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본 거야. 개수가 고정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해야 돼. 그럼 이 개수가 고정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잖아? 그럼 우리가 확실히 할 수 있는 건 여기서가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얘들의 의미에서는 마이너스 x제곱에 마이너스 6x가 고정이다. 그러면 얘들에 따른 위로 블록인 어디 축이 고정이다? 대칭축이 고정이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얘들이 대칭축의 방정식은 y는 ax제곱에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게 있었으면 얘들에 대한 대칭축의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2a분의 b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얘들에 대한 개수가 되면은 a가 지금 이제 마이너스 1이고 b가 마이너스 6이 되잖아. 그러니까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얘들에 대한 대칭축이 뭘로 고정이다? x는 마이너스 3으로 고정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들은 위로 블록이면서 대칭축이 마이너스 3으로 고정되어 있잖아. 그러면서 그 다음 조건에 대한 얘기가 4분면에 관한 얘기예요. 4분면은 어떤 걸 4분면이라고 불러? 1, 4분면,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이라고 얘기를 하지. 그럼 이 4분면에 대한 정의를 먼저 우선시해서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4분면이라는 거는 4개의 분할된 면으로 둘러싸인 형태의 함수죠. 맞죠? 자, 4개의 분할된 면으로 되어 있다라는 게 정의예요. 근데 거기에 따른 기준이 누구랑 누구야? X축과 Y축이 기준이 잡혀요. 그러면 4분면이 나오게 되면 우리는 4개의 분할된 면이니까 X축과 Y축을 머릿속에 떠올려야겠죠. 그래서 얘가 1, 2, 3, 4, 4분면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1, 2, 3, 4, 4분면인 거 알 수 있으니까
얘들에 대해서 사분면에 대한 정의에서 이 사분면 어디겠어? 여기에 대한 영역이 되겠지. 그럼 기준되는 게 X축과 Y축이 됐는데 X축을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어떤 거였다? Y는 0이었다. 자, Y축을 다른 표현을 하게 되면 X는 0이 된다. 돼요, 안 돼요? 따라서 얘들에 대한 영역에 대해서 영역이 나왔으니까 기준점보다는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야 되겠지. X는 0보다는 작지. 따라서 이사분면이라고 하는 거는 X가 0보다 작다라는 걸 의미하고 싶고 X는 Y는 제로지, 맞지?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되겠어? 0보다 크다라는 걸 알려주고 싶지. 그러니까 얘들에 대한 영역에서 두 번째로는 Y는 0보다 크다라는 영역을 알고 싶어지는 거야. 되겠어요? 그렇게 될 것이니까 얘들이 사분면에 대한 표현을 했다는 것 자체가 얘들은 X가 음수고 Y가 양수다라는 게 첫 번째 우선순위로 잡힐 거고 그 다음에 우선순위는 어떤 거냐면 결국에 X축과 Y축에 대한 얘기고 사분면을 뭐 표현하는 게 그거잖아. 지난다, 지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쓰잖아. 지난다, 지나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함수가 그려지면서 얘들이 뚫고 지나가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다고.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는 뭐다? 절편이라고 부르지. 그래서 두 번째 우선순위인 X절편 또는 Y절편의 기준 잡혀서 문제가 꾸며질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한 개의 조건을 제시해주고 나서 얘들이 꾸며지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의미 파악의 문제가 될 수가 있다고. 근데 여기서 이 문제톡에서는 이제 봐봐. 이렇게까지 우리가 기본적인 베이스의 조건들을 알고 있고 나서 44번 문제를 다시 한번 볼래? 2차 함수의 꼭지점이 몇 사분면 위에 있대? 2사분면 위에 있대. 자, 여기서 꼭지점에서 채택을 했으니까 X축과 Y축의 기반 잡혀서 X가 음수고 Y가 양수라는 걸 알고 싶지. 그럼 꼭지점의 좌표가 주어질 거고 여기서는 얘가 음수고 여기서는 얘가 양수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지. 그러면 음수라고 얘기했으니까 X는 몇이야? 마이너스 3 되겠지? 꼭지점의 좌표가 대칭축의 좌표잖아. 그러니까 대칭축의 좌표가 X는 마이너스 3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서가 마이너스 3이 된다고. 이게 봐, 고정이 되어 있는 게 보이지? 그러면 봐, 도현이한테는 뭘 묻고 싶은 거야, 그러면? 뒤에 있는 Y가 무슨 수다? 그러니까. 그럼 마이너스 3콤마를 넣어야겠지. 마이너스 3콤마를 넣게 된다면 어떻게 되냐 이거. 마이너스 9에 마이너스 3을 넣잖아? 플러스 18에 플러스 4m에 마이너스 7이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되겠어요? 그럼 얘가 무슨 수다? 양수란 얘기지. 돼요, 안 돼요? 아니면 뭐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갈 수도 있겠죠? 돼요, 안 돼요, 이거? 해서 얘가 4m은 크다. 얘를 계산하게 되면 마이너스 16이니까 마이너스 2보다. 따라서 m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다가 나오겠네. 돼요, 안 돼요? 되겠습니까? 네. 요거에 대한 의미를 가지는 게 여기에서의 뜻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토대로 꼭 명심해야 될 건 어떤 거다? x제곱의 개수와 x의 개수를 고정해 놓으면 뭐를 고정시켜 놓고 싶다? 2차 함수에 뭐를 고정해 놔야 돼? 개수가 고정되어 있다는 것은 성질이 고정되어 있다는 얘기거든? 그 중에서 x는 마이너스 3이라고 해서 특정 숫자가 고정이 됐어, 안 됐어? x는 마이너스 3이라는 거는 결국에 얘들에 대한 x축과 평행한, y축과 평행한 이런 직선을 의미해. 그럼 얘들 선을 보고 우리는 무슨 선이라고 불러? 그렇지. 그럼 뭐다? x제곱의 개수와 x가 고정이 돼 있어. 그럼 뭐가 고정이다? 그렇지. 대칭축이 고정이라는 거야. 알겠어요? 그럼 얘들의 의미 자체가 이 문제에 대해서 보통 숫자들이 고정이 되어 있잖아요. 수학 문제에서. 이제 조금 도현이도 고등학생이 되기 위해서 고등학생이 바라봐야 되는 요소들
이런 부분들을 잘 봐야 돼요. 특히나 숫자들 자체가 고정이 되어 있으면 고정된 이유가 들어갑니다. 고정된 이유가 들어가고 이 고정된 이유를 토대로 우리가 문제를 만들 수가 있다가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칭축이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나머지 거에서 추론을 해야 돼. 그 다음에 제시될 수 있는 게 2, 4분면에 대한 얘기야. 꼭지점이. 그러니까 꼭지점에 대한 얘기를 했고 2, 4분면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X축과 Y축에서 둘러싸인 도형에서 맞지? 4분면에서 그때 2, 4분면이니까 얘들에 대한 뭐다? 영역이 나오겠지? 그 영역이 X는 음수고 Y는 양수란 얘기야. 그럼 X는 음수고 Y는 양수란 얘기니까 그때 꼭지점의 위치의 좌표가 X는 음수가 고정이 됐지. 그럼 너한테 묻는 목적이 뭐겠어? Y에 대한 값을 구해서 Y에 대한 뭐다? 부호가 양수라는 걸 확인해 달라는 얘기가 되겠지. 이해되겠어요? 네, 이렇게 볼 수 있게 되면서 얘들이 쭉 짜지게 되고 대입하게 됐더니 4m은 마이너스 2보다 크다 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확장이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해됐습니까? 되겠죠? 그래서 얘가 각각의 의미하는 것들 꼭 아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필기해 주시고 이제 대표형 45번으로 넘어갈 겁니다. 필기해 주세요. 자, 45번. 2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수의 부호를 찾아달라. 2차 함수라고 나와 있고요. y는 ax제곱에 플러스 bx의 플러스 c다. 얘들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봐봐. 이렇게 부호를 결정하는 문제들 있지. 그런 문제들은 각각을 보면 돼요. 일단은 A가 의미하는 게 첫 번째 의미로 보고요. 알겠죠? 자, 두 번째 위치는 이렇게 보는 거야. 자, A의 위치와 두 번째 A, B에 관한 소스와 그리고 마지막에 C만 딸랑해서 세 번째로 잡아주는 게 좋아요. C는 상수축이잖아. 맞죠? A가 의미하는 게 어떤 의미예요? 기울기? 그건 1차인데 A가 양수면 양수냐 A가 음수냐로 시작하겠지. 왜냐면 2차 함수란 얘기는 A의 앞에 있는 뭐다 A가 0이 되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얘가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실제 수학에서는요 안 된다는 거 있지. A가 0이 아니다라는 표현이 있지. 이런 표현이 되게 되면 얘가 양수다 음수다로 나눠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양수다 음수다로 나눠지게 되고 양수 음수로 나눠지게 되면 양수였을 때는 어디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음수란 얘기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 위로 볼록이다 해서 아볼과 위볼에 대한 위치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고. 그리고 두 번째로 ax 제곱과 플러스 bx가 있어. 얘들에 대한 얘기는 얘들에 대한 대칭축의 방정식은 x는 2a분의 b라고 쓸 수 있겠죠. 그죠? 2a분의 b라고 쓸 수 있게 되면서 얘들은 대칭축에 대한 위치를 찾아달라는 얘기가 되는 거 돼, 안 돼? 되겠죠. 대칭축에 대한 위치를 찾아달라는 얘기가 되고 이 대칭축에 대한 위치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거야. A와 B가 있었잖아. 맞지? A와 B가 있었을 때 A의 부호가 음수다, A의 부호가 양수다를 통해서 B에 대한 부호를 찾아줄 수 있겠지. 그래서 얘는 대칭축에 대한 의미를 가진다. 되겠어요? 마지막으로 3번은 얘가 상수축이 된다. 상수축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했어? 얘가 0이니까 0에 대한 위치겠지. 근이 0에 대한 위치가 C의 위치겠지. 되겠어요? 자, 45번 보면은 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대. 자, 이렇게 생겼대. 그리고 얘들이 마이너스 2고 1에 대한 근이 잡혀 있어. 그럼 첫 번째 거부터 시작해 볼게. 첫 번째, 위로 볼록이에요, 아래로 볼록이에요? 위로 볼록이니까 첫 번째 A는 무슨 수다? 음수다. 자, 두 번째, 대칭축에 대해서 볼게요. 대칭축은 음수예요, 양수예요? 에잉?
음수가 되겠지. 맞죠? x 는이니까 x가 음수잖아. 해서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하고 얘들이 무슨 수다? 음수다가 된 거야. 근데 a가 음수예요. 플러스겠지, 마이너스 붙으면. b가 무슨 수야? 음수가 돼야지 음수가 되겠죠. 마이너스 개수가 홀수계라고 생각해봐. 얘는 마이너스 개수가 여기 한 개 있지? 한 개 더 있어야겠지. 그래서 b가 무슨 수다? 음수다. 세 번째. 절편에 관한 얘기겠죠? 자, x절편은 무슨 수? y절편은 양수죠? 그럼 c가 무슨 수? 양수다. 돼, 안 돼? 되겠죠? 자, 이렇게 구분져서 부호에 대한 얘기면 이렇게 부호를 결정지을 수 있고요. 맞죠? 그 다음에 얘들은 어떤 수를 의미하는가? 인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지. 그지? 그 근에 대한 위치니까 1을 한번 집어넣을래? 1을 넣게 되면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몇이다? 0이겠지? 두 번째로 어떤 게 의미가 돼요? 마이너스 2라는 근도 있으니까 대입해볼까? 4a 마이너스 2b의 플러스 뭐다? c는 0이 되겠죠? 되겠어요? 자, 이걸 우리가 토대로 문제를 보게 되면 1번 a 곱하기 c, a 곱하기 c는 어떤 거다? 음수에서 양수 곱할 거니까 무슨 수? 음수다 하면 맞죠? 두 번째 BC는 무슨 수다? 음수 양수니까 음수다. 맞죠? 자, 세 번째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얼마다? 0이라고 나왔죠? 1을 대입했지. 그지? 그리고 봐. 이게 4번하고 5번이 좀 헷갈릴 거야. 음. 5번은 A 플러스 2B 플러스 4C가 무슨 수다? 음수다. 이렇게 나왔어. 얘들 어떻게 구분 지을 것 같아요? A 마이너스 B 플러스 C라고 나왔죠? 그지? 얘가 3번까지는 대입이니까 얘가 쪽쪽쪽 사라졌다고. 그럼 얘가 요거에서 대입을 썼잖아요. 맞죠? 그럼 4번, 5번도 대입이라는 걸 알아야 돼. X값에 몇을 넣는다는 얘기일까, 얘가? 이 친구는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어떻게 돼?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넣는다고 생각해봐, X에. A에다가 빼기 B에다가 플러스 C가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는 얘들이 X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라는 얘기구나. 그럼 X는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럼 X 마이너스 1은 요쯤에 있겠죠? 그때 함수값이 뭐야?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죠. 함수값. 이거 헷갈리는데 이거 헷갈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함수값은 y값이에요. 자, 함수값은 그때 x값에 대응되는 그때의 무슨 값? y값을 함수값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함수값이라고 부르고 그 함수값은 무슨 수다? 이렇게 읽어줘야 되니까 양수다. 돼요, 안 돼요? 해서 쪽 없어진다고. 자, 마지막 5번 문제 봐요. 얘들이 x에 관해서 대입을 하게 될 거고, 맞지? x는 그럼 무슨 수야? x에다가 몇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자, c에 대해서 맞춰야겠지. 양변에 4를 나눠봐. 그러면 4분의 1a에 플러스 2분의 1b에 플러스 c잖아. x에다 몇 넣는 것 같아요? 얘를 보고 얘를 한번 봐봐. x에 몇 넣었을까? 2분의 1이에요. 2분의 1을 넣겠지. 이 문제는. 되겠어요? 그럼 x는 2분의 1 그을게 되면 되지. 자, x는 2분의 1을 그었어요. 그때 대응되는 함수값은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라는 거 보이죠? 이때 점 맞춰는 그때의 y값을 읽어주면 되겠지? 해서 얘들은 무슨 수다? 양수다.
그래서 정답 5번 이렇게 채택된다고. 그래프 읽는 거 연습 많이 해야 되겠는데. 근데 뭔가 어떻게 이제 그 중3 1학기랑 중2 1학기 때 대비를 했는지가 티가 나. 너 1학기 과정에서 보자. 3학년 1학기랑 2학년 1학기 때 기말고사 좀 못 쳤을 것 같은데. 점수가 낮았지 많이. 왜냐면 그때 이거 안 읽고, 왜냐면 내가 봤을 때는 그 연습을 어떻게 푸는지만 연습했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래프 그리는 거는 근데 다 어려워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요거부터 맞춰가면 돼. 알겠죠? 필기해 주세요. 자, 46번 대표형 46번을 좀 볼게요. 자, 대표형 46번에서 축의 방정식이 어떻게 됐다? 마이너스 2다. x는 마이너스 2라는 축을 가지고 있고요. 두 점 어디랑 어디를 지난대요? 0,6과 그 다음에 마이너스 3,0을 지나는 이라고 얘기했어요. 2차 함수가 1,k를 지날 때라고 얘기를 했고요. 맞죠? 자, 첫 번째 대칭축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대칭축에 대한 얘기는 꼭지점의 x좌표라고 얘기했지. 그럼 2차 함수에서의 표준형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게 돼요? 자, 2차 함수에 대칭축이 나왔어. 그것은 2차 함수의 어떤 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는 표준형과 기본형과 일반형이 있잖아. 이게 이렇게 생각해야 돼. 자, 얘를 합작을 한번 보자. 아래로 볼록이 되어 있고 여기 대칭축에 대해서 대응되는 그때 y 값이 생기고 그때 대칭축은 x는 m이라고 해서 얘들 좌표가 m, n이라고 해보자. 알겠지? 그랬을 때 m, n이라고 하고 그때의 축의 방정식에서 꼭지점이라는 결과 나왔지. 그지? 그러면 얘가 이렇게 해서 이 꼭지점이 의미하는 게 얘들에 대한 함수에서는 y는 a의 x-m의 제곱에 플러스 n에 대한 얘기가 되는 거야. 이거에 대한 의미에서 거기서 이제 또 의문점이 생길 수가 있잖아. 쌤, 저기서 왜 제곱이 되어 있는 적골로 됐을 때 제가 하필이면 꼭지점이냐? 안 궁금해요? 자, 얘들은 기본적으로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성질이 성립하게 되겠지. 그리고 봐봐. A가 양수란 전제하에서는 여기 안에 있는 수는 X값이 무엇이든 간에 얘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러면 0일 때가 가장 작지 않아요? 맞지? 가장 작은 값인데 그때 가장 작은 값이 뭐야? 0 더하기 n이 되겠지.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n에 대한 위치가 최소값의 의미를 가지거나 최대값의 의미를 가질 수 있겠지. A가 음수라면. 맞지? 그래서 봐봐. 얘가 가지고 있는 고유 성질이라는 거는 결국에 A에 관한 얘기야. A는 2차 함수가 가지고 있는 고유 성질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게 얘들에 대한 대칭축이나 맞지? 거기서의 y좌표를 의미하는 게 n이라는 거야. 이해되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봐야 될 부분은 x-m의 전체 제곱에 플러스 n꼴이 나왔지. 그러면 여기서 x-m의 제곱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을 거고 최소값의 위치니까 얘들의 위치는 꼭지점의 위치다. 돼, 안 돼? 꼭지점의 위치는 뭐겠어? 0이 되는 거지. 한마디로 여기 안에 있는 게 는 0이 되는 거라고. 이런 형태를 보고 우리는 2차 함수의 표준형이라고 부른다고. 알겠슈? 그래서 얘를 대칭축에 대한 위치 m이 나왔잖아. 그럼 얘는 최소값이 뭔지 알아, 몰라? 몰라. 하지만 우리는 알 수 있어. y는 a x 플러스 2의 전체 제곱 맞지? 플러스 b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립을 하란 얘기가 뭐겠나? 이 두 점 나왔지. 미지수 몇 개 있어?
에이? 미지수 몇 개? 구하고자 하는 미지수 두 개죠? 해서 첫 번째 0,6이랑 이제 마이너스 3,0 조건 두 개를 대입하면 연립 가능하다는 거 알겠어요? 네, 대입해 볼게. 0을 넣게 되면 첫 번째 식 나왔죠. 자, 두 번째 식. 마이너스 3을 넣게 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3 넣으면 A죠. 그러면 맞죠? 이렇게 된다고. 그럼 얘에서 얘 빼게 되면은 A는 몇이다? 2 맞지? B는 마이너스 2죠.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따라서 결론을 짓는 2차 함수는 이 꼴이 나온다는 거 돼야 안 돼? 되겠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뭘 넣자? 1, K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대입하자. 그래서 1을 넣게 되면 얼마다? 3의 제곱이니까 9. 맞죠? 그래서 18에 빼기 2니까 16은 K다 나오지. 돼요, 안 돼요? 요렇게 구할 수 있어요. 자, 실제로 여기선 조금 더 나가면은 대칭성을 이용할 수도 있어요. 2차는 실제로 대칭축이라고 대칭성에 대한 얘기잖아. 그럼 또 다른 성질인 대칭성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볼게. 지금 여기서 마이너스 2라는 축에서 축을 가지고 있지. 근데 얘들에서 한쪽에서 마이너스 3,0을 지난다고 보여요? 지금 마이너스 3,0을 지난다고 했잖아, 저기서. 그럼 여기서 똑같은 거리에 떨어진 마이너스 1을 근을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네. 어디 축에서? X축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얘들은 Y는 A는 모르니까 됐고 근이니까 뭐겠어? 인수다가 되겠지. 그지? 근이면 인수다. 같은 표현인 거. 그럼 x 플러스 3에 x 플러스 1이 된다는 거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뭐다? 0,6을 지난다. 대입하면 끝났죠. 00 넣으면 3a는 6이다. a는 얼마? 이렇게 된다고. 다른 방법. 알겠어요? 그러니까 2차 방정, 여기서 봐. 2차 함수를 봤잖아. 2차 함수에 대해서 지금 조건에서 2차 함수에 대한 그래프가 잘 이해가 안 되니까 2차 방정식이랑 연계가 잘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들이 2차 방정식이 따르고 2차 함수가 따로라고 느껴지는 거야, 계속. 근데 얘가 봐봐. 지금 내가 표현했던 저 풀이 방법은 뭐겠어? 2차 방정식 풀이 아니야? 2차 방정식 풀이를 그대로 써 내려갈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알겠습니까? 네, 필기해 주세요. 다 했어요? 자,
다 했으면 넘어가서 대표 유형 47번 154페이지 펴보면 됩니다. 자, 47번 2차 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2차 함수 y는 x제곱에 마이너스 ax 플러스 2a가 얘들의 그래프가 x축에서 몇 점에서 만난대? 한 점에서 만나도록 한대. 자, 이 친구와 x축에 관해서 얘기를 했어요. 맞죠? 근데 x축을 다른 말로 하면 뭐겠어? y는 뭐다? 그럼 봐봐. 이 조건에 의해서 그대로 따라 쓸게. 0을 대입하면 뭐가 돼요?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얘들은 무슨 형식으로 바뀌었어? 2차 함수가 어떤 꼴이야? 어떤 꼴로 바뀐 거야? 함수에서? 맞아요. 방정식 꼴로 바뀐 거야. 얘가 봐, 2차 함수를 방정식화 시킨 거라고. 이 방정식화 시키는 거는 교점화를 시킨다는 얘기랑 똑같다고요. 그러면 이제 얘들은 교점에 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방정식화에 됐던 거를 교점화로 시키게 되고, 맞죠? 그럼 얘가 교점화가 될 거니까 x축에서의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얘기했어. 그럼 뭐다? 2차면은 근이 몇 개야? 근이 대해서인데 2개지? 근데 얘들이 근이 뭐다? 한 점에서 만나는 거니까 뭐다? 뭘로 바뀌었어? 실근 한 개로 바뀌었지. 실근 한 개로 바뀐 거라. 실근 한 개로 바뀌었으니까 얘들 말로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뭐겠어? 무슨 근? 2개의 근이 존재했는데 이게 실제로 보여지는 건 한 개밖에 안 보여져. 그럼 이 근이 어떻게 돼 있다는 얘기야? 무슨 근이라고 불러 그걸? 겹쳐진 근이라고 부르진 않잖아. 무슨 근? 무슨 근이라고 부르지? 무슨 근? 상땡하잖아. 무슨 근? 그래. 힘들어. 중근이 되겠지. 그지? 한 점에서 만나니까 근이 중복돼 있으니까 중근이 되는 거야. 중근이 되니까 그때의 중근이 될 수 있어. 중근이면 근에 대한 종류일까요? 위치일까요? 중근이라고 표현하게 되면 종류를 의미해요? 위치를 의미해요? 위치? 진짜? 왜냐면 중근이라고 한다면 x가 어디에 위치해 있어요? 알 수 있어요? 그럼 종류는 뭔데요? 종류는 실근이 있고 중근이 있고 허근이 있다라고 분류되어 있죠. 실제로 내가 근이 존재를 하는 건지 그 근은 얼마만큼 겹쳐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걸 보고 우리는 뭐다? 종류라고 불러요. 근데 위치는 뭐냐면 구체적인 수치를 알게 되는 거야. 만약에 이게 좌표라고 한다면 얘가 1,1이라고 탁 찍을 수 있는 걸 얘기해.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위치라는 건 정확한 그때의 값, 수치를 의미해요. 값 수치에 대해서 궁금한 건지 그냥 단순히 종류에 대해서 궁금한 건지를 따져줘야겠지. 그럼 우리는 채택할 수 있는 게 얘가 종류라는 거야. 종류라고 한다면 얘들은 무슨 식을 써야 돼?
근을 뭐 한다? 근을 판별해야겠지. 해서 판별식이 되겠지. 되겠어요? 판별식이 되게 되면서 근에 대한 판별을 해야 되고 중근이가 D는 뭐다? 0이 된다고. 되겠어요? D는 0이 되면서 근을 판별하는 판별식 D는 0을 쓰게 되면 얘들은 B제곱인 A제곱 마이너스 8A가 0이 된다는 얘기지. 따라서 A는 뭐 또는 뭐야? 0 또는 8이다. 돼야 안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처리되는 것입니다. 필기해 주세요. 다 했어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대표형 48번으로 갈게요. 방금 얘기했던 거는 X축과의 교점이었죠. 그지? 자, 여기에 대한 개념을 정말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한 개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처음에 먼저 2차 함수가 나와 있어요. 이 차 함수 나와 있고 y는 x제곱에 플러스 ax에 마이너스 3이다. 그리고 얘들의 그래프와 y는 마이너스 x의 플러스 b에 대한 교점이 x좌표가 2,5일 때 이렇게 나왔어요. 얘들은 2차 함수와 직선에 대한 교점에 대한 얘기를 했지. 교점이란 얘기는 그때 x좌표라고 나오는 게 보이죠? 그럼 얘들의 포인트는 얘들에 대한 교점이 나오면 교점은 뭐야? 만나는 점이지. 그지? 만나는 점이 나오고 거기다가 x좌표가 나온다는 얘기야.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2차 함수와 x축이 만나면 2차 방정식화가 됐던 거 기억나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 교점이 된다고 한다면 만난다가 되고 만난다가 되면은 등호가 성립한다가 되는 거야. 이해되겠어요? 그러면 얘가 등호가 성립한다는 얘기고 실제로 얘가 아래로 볼록이 이렇게 함수가 있으면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직선이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얘를 F라고 하고 얘를 G라고 하잖아. 그지? 그럼 얘가 fx가 있고 얘가 gx가 있으니까 요 점과 요 점에서 두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고 이때 만나는 점의 위치가 2,5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 아니야? 그러면 얘들은 자연스럽게 같다라고 해서 얘들을
식 변형이 가능하게끔 표현되겠지.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식 조작이 가능한 거야. 이해되겠어요? 식 조작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고, 그 식 조작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그래프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가지냐? 한쪽에서 이항하게 되면 fx 빼기 gx라는 형태로 바뀌어주고, 얘들과 누구에 대한 교점에 대한 식이 돼? y는 0에 대한 y는 fx 빼기 gx라는 차이 함수가 있었을 때, 그때 y는 0에 대한 교점으로 해석되겠지. 그지? 그래서 여기서 x축에 대해서 근사한다는 표현이야. 만나는 교점이 그때 위치가 2가 찍히고 5가 찍힌다는 얘기고, fx에서 gx의 차이는 이만큼 생겼지. 쭉 떨어져서 얘를 또 요만큼 생기게 된 거야. 얘를 이만큼 생겼지. 얘를 또 이만큼 생기게 된 거야. 얘를 이만큼 생겼지. 이만큼 생긴 거야. 이때 차이를 쭉 있게 되면 이러한 함수가 생기겠지. 이런 함수를 보고 우리는 차이 함수라고 불러.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그래프적 얘기고, 얘들은 갖다 쓰겠지. 갖다 써서 대수적 풀이는 그렇게 된 거야. 식조작 가능하다. 되겠고, 얘를 한쪽으로 다 뭐 할 수 있다? 이항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얘들에서 x좌표가 2랑 5를 갖는다고 했으니까 2랑 5를 대입해도 되겠지. 이때 근이 얘니까. 아니면 여기서 봐.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화가 됐지.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 x-2와 x-5의 인수를 갖는다라고 볼 수 있겠지. 얘를 전개시키면 x제곱에 마이너스 7x 플러스 10은 0이다. 되겠지. 그럼 뭐다? x는 a는 마이너스 8이고 b는 마이너스 13이다. 이렇게 나오겠네. 되겠어요? 네, 이렇게 확장될 수도 있다고요. 그래프적 얘기는 차이 함수, 차함수에 인한 근사에 대한 표현이고, 맞죠? 이거를 식조작 가능하고, 식조작 가능하다는 얘기는 마지막으로 방정식화를 시키겠다는 얘기야. 어떤 것 때문에? 그때 묻는 게 x좌표이기 때문에. 차함수가 되게 되면 이때 위치인 y값이랑 gx의 위치인 y값은 여기 차함수에 의해서 훼손됐지. 누구만 일정해? x 간격만 일정하지. x값만. 그래서 얘가 지금 현재 x좌표에 대한 얘기로 시작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나중에 고등학교 3학년이 되잖아. 그러면은 막 요런 걸로 장난쳐. x좌표가 아니라 함수값을 얘기해. y값. y값을 얘기하게 되면은 차함수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런 의도가 안 된다가 되거든. 근데 대부분의 2등급 이하 친구들은 그냥 뻔하게 매번 해왔던 것처럼 그렇게 차함수화 시켜서 가. 그래서 틀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요거 써주고요. 써주고 나서 한 5분 정도 휴식했다가 뒤에 플러스 유형부터 또 할게요. 어쩌나, 아니, 내가 엮여 있으면은 괜찮은데 내가 엮여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 그럼 이제 딱 그런 판단에서 결론했지. 맞지? 내가 피드를 줬지? 그러면 그거를 내일 상황에서 이용할 수 있을 것인지 조금 생각을 해봐. 그럼 되겠지. 다시 말씀해 주세요. 네? 또 리플레이를 해달라고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짧은 기간 동안 지금까지 연습했던 것도 있잖아. 그걸 바꿈으로 인해서 내가 충분히 연습할 기간이 줄어들었으니까 그 부분을 좀 감안해서 이제 채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감안해달라고 하면 오히려 너가 이뻐 보이지 나빠 보이진 않을 거 아니야. 조금 부족해 보여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가 되겠지. 그걸 급하게 바꾸었으니까. 근데 거기서 갑자기 세상 불만이 좀 아니 그게
준비했던 기간이 그거 있었으니까 억울하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억울하니까 조금 더 좀 조리 있게 말씀을 드리면은 보통 학교 쌤들은 내가 봤을 때 그렇게 멘트를 치는 게 제일 베스트일 거야. 내가 학교 쌤이면은 나한테 불만 표정 지으면서 어차피 내가 평가자인데 네가 바꿔야 되지 않아라고 얘기하셨다며. 그럼 너가 일단 표정에서 이미 되게 불만이 가득한 표정을 지었다는 증거 아닐까? 왜 학교 쌤이 어리광 부리는 것도 아니고 왜 그런 표현을 해? 그러니까 너의 입장만 들어봤을 때 그 학교 쌤은 이제 거의 사이코패스야. 갑자기 맞지? 갑자기 이제 남자인데 이건 너무 지루할 것 같은데 곡을 바꾸는 게 처음에 곡을 바꾸는 게 어떨까라고 물어봤겠지. 네. 아니 잠깐만. 바꿔라가 아니라 바꾸는 게 어떨까? 라고 물어봤을 것 같거든. 이건 무조건 바꿔. 이렇게 얘기했어. 네. 그렇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제가 아, 캐롤을 응. 캐롤을 원래 치기로 했어요. 응. 캐롤을 이렇게 딱그 신청서를 딱 내거든요. 근데 캐롤은 너무 지루할 것 같으니까 응. 여기다가 플러스에 응. 해서 그 재즈 같은 거나 뭐 느린 곡으로 하나 준비를 하자. 그 플러스 알파네. 말씀하신 게 플러스 알파네.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곡을 바꾼다며. 너가 했던 걸 그대로 하고 플러스 알파잖아. 아니 근데 거기서 편곡을 하래요. 그러니까 곡을 제가 원래 치려던 곡을 바꾸는 거예요. 편곡이라는 거죠. 아니지. 처음에 그렇게 가다가 너가 준비한 대로 가고 1절만 했다가 그 다음에 뒤에 후반부에서 이제 그 편곡을 살짝 섞어서 다른 노래를 믹스해가지고 거기 재즈나 느림풍으로 좀 넣어달라 이거잖아. 맞아요. 근데 그거는 너의 걸 훼손 안 시키고 하고 있는 학교쌤이 현명한 거지. 아니 근데 너가 잘했으면 하는 바람에 얘기를 한 거 아닐까? 근데 그 재즈랑 그런 것도 준비하는데 아니, 새로운 곡을 바꾸는 것보다는 그걸 추가적으로 준비를 하게 되면 너한테 더 가산점이 되겠지. 왜냐면 학교쌤이 원하는 형태로 플러스 알파를 얻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피드백이 더 들어온 거잖아. 플러스 알파에 대해서 너한테 얘기를 한 거 같은데? 근데 또 그 플러스 알파를 고민해봐야 되니까 저는 그러면 축제에 나갈 생각을 하면 안 되지. 아니, 축제는 아니 경연에 나가는데 그런 것도 같아. 프로듀스 101 같은 거 보잖아. 거기서 보컬 막 트레이닝을 하잖아. 노래를 해. 처음에 1차 평가를 받아. 평가를 받았어. 근데 그 곡에서 이렇게 바꾸는 걸 한번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곡을 전면 수정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피드를 줬어. 근데 거기서 내가 준비한 게 있는데 이걸 해야지. 이렇게 주장하는 연습생은 한 명도 없지 않을까요? 맞죠? 이해됐지? 응. 그러니까 왜냐면은 거기서는 지루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 왜냐면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 어떤 친구들은 뭐 노래를 부르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노래도 뭐 가요를 부르는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니야. 가요를 부르는 친구 있고 이제 뭐 춤을 추는 친구도 있고 뭐 춤도 뭐 율동을 추겠어? 너희들이 이제 막 이제 예뻐 보이려고 막 춤추거나 이제 멋있어 보이려고 춤을 추겠지? 그러니까 그게 화려한 걸 다 중간 삼았을 때 중간에 갑자기 캐럴이 나와. 말 줄일게요. 맞지? 뭔가 이상하지? 응. 말 줄일게요. 근데 좀 마지막에 넣으면 좋겠다. 이제 딱 대막에 와서 이제 징글벨 하면서. 아니 징글벨은 아니에요. 그거 아닌데.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 뭐 그 곡이 아니겠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마무리가 되면 괜찮겠다고. 오케이. 그래서 자, 봐요. 이렇게 되겠지. 2차 함수와 직선에서의 얘들의 한 교점 얘기, 교점. 자, 교점 얘기했어요. 교점 얘기하면 무슨화 가능하다? 방정식화 가능하다. 그래서 등호 붙이라 라는 얘기지. 그지? 등호 붙일 수 있고 x제곱에 마이너스 2x의 플러스 2고 얘들이 mx 플러스 n이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얘를 다 싹 다 이항할 수 있게 되고 x제곱에 마이너스 2 플러스 m에 x 플러스 2 마이너스 n은 0이다 되겠지. 그지? 여기서 이렇게 되게 되면 2차 방정식화가 됐어요. 맞죠?
2차 방정식화가 되어 있는 거에서 x에 대한 교점이 1 플러스 루트 2 하나와 나머지 항의근이 뭐겠어? 1 마이너스 루트 2 하나겠지. 그지? 켤레근에 대한 역할을 하겠지? 왜? 여기서 뒤에 뭐가 나왔어? mn이 무슨 수다? 유리수니까. 되겠어요? 돼요, 안 돼요? 해서 두 개의 근의 합이 얼마야? 합은 2고, 맞죠? 곱은 얼마야?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합은 2니까 여기서 부호 바뀐다 했으니까 마이너스 2가 나오지? 그럼 m은 0이고, 맞죠? 근의 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어떻게 되겠어? n은 3이다. 이렇게 되겠지. 알겠어요? 알겠죠? 그러면은 너희들 뭐 서로는 뭐뭐 하는지 모르는 상황이야? 애들 막 뭐뭐 하는지 막 다 각자 몰라? 뭐가 축제 공연? 축제 어. 공연하는 거? 응? 저는 다 알아요. 너 무슨 뭐 학생회장이야? 아니요. 학생회장? 학생회장? 말 줄일게요. 그렇죠. 그러면 도현이 팀 뭐 해? 네? 도현이 팀 뭐 해? 도현이 팀이요? 어. 도현이가 마요즈에 나가요? 아니 몰랐어요. 야 어떤 아니 방금 뭐 무슨 다 한다 그래놓고 아니 나가요? 몰라요? 그건 물어본 거잖아. 아니 내가 물어봤잖아. 아니 도현이 팀 제가 나가냐고. 아는 것 중에 몰라서 그래요. 아니 너가 다 한다고 하길래 도현이는 나가는가 궁금해서 다 나도 아는데 다 아는 것 중에 얘가 없어서 제가 지금 얘가 나가요라고 물어본 거예요. 다 아는데 도현이가 나가는지 그거 다 알면은 도현이가 없으면 도현이 안 나가요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도현이는 그러니까 이도현에 나간다는 소식은 없었어요. 다 아는데? 너가 명단을 본 거 아니었어? 아니 자 알겠어. 아니 자 저 지금 어지러워서 지금 소통이 불가해요. 대표형 49번을 펴면 돼요 그러면. 켰어요. 선생님 즐기시는 것 같은데. 재밌잖아요. 즐긴 거 맞아요. 아니 이렇게 재밌는 걸 내가 왜 안 즐겨? 재밌으셨다는 생각이. 아니 당연히 재밌지. 아니 들어보니까 이상한 것도 아니고 학교쌤이 잘못된 것도 아니었고 나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제가 다 마음이 좁아서 그런 거 어? 제가 다 마음이 좁아서 그런 거 좁아서? 그거 맞지? 제가 같이 해서 제가 다시 마음을 넓어져 볼게요. 저 원래 안 이랬거든요. 요즘 들어서 뭔가 이상한 것 같아요. 아니야 근데 그럴 때가 있어. 저 오겠습니다. 고칠 필요가 있어? 왜요? 근데 뭐 나는 근데 사실 이게 뭐 나쁜 거다 좋은 거다 해서 진짜 이게 객관적으로 나쁜 거거나 좋은 거면은 고쳐야 될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성격을 좋아해 준 친구가 그런 부류가 있다고 한다면 굳이 그 성격을 고칠 필요가 있을까요? 근데 그 소수의 부류를 위해서 제가 그게 다수인지 소수인지는 어떻게 알아요? 소수일 것 같은데. 아니 너가 그래 엉뚱해서 막 저 다 알아요 이렇게 얘기한 거에 대해서 그냥 이제 너무 바보 같아. 바보 같은 거 그걸 좋아하는 친구들도 많겠지. 그런가? 아니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어차피 너가 절대 다수를 위해서 사는 삶은 아니잖아. 맞죠. 본인을 위해 사는 삶이고. 아니 근데 피해 안 보니까.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직업에 따라 달라질 거예요. 사람을 절대 다수를 만족시켜야 되는 사람이면은 바꾸는 게 맞고, 아니면은 굳이 내가 내가 이제 뭐 그 연구소에서 연구를 하는 연구원이야. 근데 그런 성격을 바꿔서 뭐해? 맞지? 어차피 소수의 사람들과 소수의 행복을 위해서 살 건데. 그래. 맞지? 봐요. 예를 들어서는
이렇게 나왔어요. 2차 함수가 나왔고 2차 함수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의 그래프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a라는 직선이 나왔어요. 근데 얘들에 대해서 만난다,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 결국엔 만난다에 대한 기준을 잡았지. 무슨 점이야? 교점에 대한 기준을 잡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교점이 된다면 얘를 갖다 쓰게 되고 갖다 쓰게 되면은 뭐가 가능하다? 식 변형 가능하다가 되겠지. 해서 x제곱에 마이너스 x에 맞죠?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a는 EX 아닌가? 여기다. 얘를 넘겨야죠. 식 조작을 해야지. 그럼 무슨 화가 됐어요? 2차 방정식 화가 됐어요. 그때에 얘들은 y는 꼴이 되고 y는 꼴이 된다면 y는 제로니까 얘는 x축 위에서 만나는 거지. 근에 관한 얘기지. 그럼 실근, 허근, 중근을 얘기하는 거네. 그래서 뭐 쓸 거야? 근을 판별하는 판별식을 쓰게 되겠지. 그래서 1 플러스 4 플러스 a가 양수면은 b제곱 마이너스 4ac 썼죠? 그러면은 두 점에서 만나고 얘가 1 플러스 4 플러스 a가 0보다 작으면 뭐 한다? 만나지 않는다. 또 1 플러스 4 플러스 a가 0이면은 뭐 한다? 한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되겠지. 알겠어요? 해서 이렇게 총 3가지 분류로 될 수 있다는 거 필기해 주세요.